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언니가 제부인 남편을 질투하며 막말을 하는 것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여기 글들을 보니 시댁 식구들의 시짜짓으로 인연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친정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친정 식구들과도 인연을 끊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저는 이녀 중 차녀입니다. 남편은 6남매 중 막내이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와 많이 닮으셨고 외할머니처럼 저에게 잘해주세요. 시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잘생기셨고 자상하십니다. 아주버님들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예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신우이들 중에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우들은 우리 아이들을 꼭 손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꿀 떨어지는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쭈쭈 해주며 예뻐해 주시고요. 나이 차이 적게 나는 신우들은 신혼 때부터 저를 만나면 저에게 저런 성격도 지랄 맞은 놈이랑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니? 하면서 항상 제 편만 들어줘요. 시댁에 대해서는 따져보거나 재보지도 않고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시댁을 알아갈수록 저는 참 복받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저희 친정에서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사위예요. 남편은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장난꾸러기 막내 짓을 잘하거든요. 그런 남편의 성격과 외모를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외가가 외할아버지부터 이모들, 외삼촌들까지 다들 키가 작은 편이고 저도 키가 157로 아주 많이 작은 건 아니지만 좀 작은 편이라서 남편과 연애할 때도 유머도 있고 자상한 남편이 키도 커서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정장을 입은 남편을 보고 모델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저희 엄마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장난도 잘 치고 웃겨드리고 하니 저희 엄마는 철없는 막내 동생을 예뻐하듯이 남편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형부는 무뚝뚝한 편이에요. 저희 언니와 저는 4살 터울이 지는데 저희보다 결혼을 6년 먼저 했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첫 조카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째고 조카를 보러 언니 집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제가 첫 조카를 엄청 예뻐했는데요. 2년 뒤에 태어난 둘째 조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어서 꿈에서 조카들과 놀아준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였어요. 형부가 좀 무뚝뚝한 편이지만 성실한 사람이라 저는 형부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언니와 형부도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한 뒤에는 저를 대하는 것이 좀 살갑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시댁은 멀고 친정이 가깝지만 저는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갔어요. 주중에 시누이들과 자주 통화를 하며 수다를 떠는데 시누이 중에서 누구네 집이 시댁에 간다고 하면 저도 남편을 협박해서 시댁에 갑니다. 가면 시부모님과 시누이들과 재밌게 놀다 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고모들 사촌 형 누나들 너무 좋아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지금도 시댁에 자주 가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 집인데도 멀다며 운전하기 피곤하다고 가기 싫어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과 저희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기사 노릇하느라 가게 되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에도 가는데요. 친정에 가면 언젠가부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언니네와 시간을 맞춰서 언니네도 같이 볼 겸해서 친정에 갔었어요. 친정에 가서 엄마가 사위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엄청 해놓으시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주도하면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몸개그와 말장난에 배꼽 빠지도록 웃으셨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에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쉰김치에
이것저것 넣어서 한솥 끓여 놓으신 이름도 짓기 어려운 잡탕찌개나 계란찜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그런 거 싫다며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만 맛있다고 저희 엄마가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살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은 계속 엄마에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먹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우리 남편이 친정에 잘해서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네 부부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제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장난치고 놀면 언니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남편에게 나이가 몇인데 촐랑거리냐는 말을 종종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막내인데 그럼 누가 촐랑거리냐며 언니의 태클 거는 말도 잘 받아치고 그랬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으면 형부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쓸만한 얘기 좀 하자고 하고요. 그럼 남편이 형부에게 쓸만한 소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이렇게 가족끼리 신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쓸만한 얘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또 신나서 떠들고 저희 부모님은 덩달아 신나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언니네 부부도 같이 재밌게 담소를 나누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또 장난으로 받아치고요. 그럼 언니는 좀 남편에게 철 좀 들라던지 정신 좀 차리라던지 하는 말을 하면서 화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가 제 남편이 제부여도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딜 나이 많은 제부한테 그따위로 말하냐며 언니에게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계속 남편에게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친정에서 가서 점점 말수가 줄더라고요. 조용히 TV나 보다가 조카들과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언니네는 안 오고 저희 가족만 친정에 간 날에는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신나게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부부 때문에 남편에게 좀 미안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요. 뭔 소린가 했는데 제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이 사춘기라서 그런가 했는데 제 남편은 언니네 부부가 우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어려서부터 저를 질투하고 괴롭힌 적이 많았던 언니라면 조카들 앞에서도 충분히 저를 나쁘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물어보기도 뭐한 일이라 점점 언니네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언니는 점점 남편에게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친정에서 무슨 농담을 하면 언니가 남편에게 저 또라이 아유 이렇게 말하고 또는 애 아빠가 언제 철들래?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니와 형부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언니네 부부와 자식들 앞에서건 아니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언니네 부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설날에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 갔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친할머니 댁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촌들도 와 있고 언니네 부부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작은아빠들과 고모들에게 장난을 치며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사람들 다 들리게 저 또라이 또 시작이네. 저 또라이 언제 철들려고 저러니? 이러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남편은 언니의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또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언니와 형부는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요. 저는 부글부글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친척들도 많은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어 참고 참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네와 저희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가서 전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우리 아빠에게 시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박서방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잘 듣고 있다가 배워둬.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성을 잃을 것 같은 표정이길래 제가 조용히 남편에게
내가 나설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언니는 전과 과일을 끊임없이 집어먹다가 오늘 자기가 10,000칼로리를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처형, 10,000칼로리밖에 안 먹었어요? 왜요?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남편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언니에게 뭐라고 하려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땡땡 아빠가 왜 미친놈이냐? 네가 미친년이지.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땡땡이 아빠가 사랑받으니까 질투나 하는 정신병자 같은 년아. 어려서부터 나를 그렇게 질투하더니 내 남편 갖고 질투하냐? 이렇게요. 엄마랑 아빠가 설날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렸을 때 질투하고 괴롭혔어도 다 잊고 조카들을 얼마나 예뻐해줬는데 너는 결혼하고 나이를 먹고도 그따위로 질투를 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부가 나서서 저에게 처제도 동서랑 똑같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부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형님은 맨날 그렇게 진지충처럼 살면서 쓸데없이 질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서 머리가 빠지신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암 걸려요. 회사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해요? 그딴 마인드로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는지 형부의 숨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 좁고 질투나 하는 니네 부부 정말 한심하다. 매번 우리 땡땡이 아빠한테 철들라고 했지? 철들어야 할 건 니네 부부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부적응자로 살래? 라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울며불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희 부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웃으며 아이들 챙기고 짐 챙겨서 나오면서 언니에게 우린 간다 뚱땡아. 평생 나 질투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더더더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언니네는 우리네와 다른 날에 친정에 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남편이 언니네가 친정에 오는 날엔 우리도 꼭 가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서 친정 부모님과 우리가 더 재밌게 있다 오는 것을 언니네에게 보여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자매가 의절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요.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은 언니네를 대하기가 껄끄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언니네와 그때 설날에 큰 소리가 오가고 나서 남편이 언니네와 의절을 막기 위해 언니네가 친정에 오는 날에 우리 가족도 꼭 가자고 했다는 말을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가 남편에게 많이 고맙다며 잘생기고 키도 큰데 생각도 어찌 그리 깊으냐며 저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는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언니네는 남편에게 쓸데없는 태클을 거는 것이 없어졌어요. 언니네 부부가 속으로는 우리 남편을 아직도 질투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상관 안 해요. 더 질투나라고 남편은 친정부모님을 더 재밌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에서 귀여운 막내이고 조카들에게는 재밌게 잘 놀아주는 이모부고요. 제 편만 들어주는 시댁, 친정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남편. 어때요? 저 결혼 잘했죠? 집안에서 막둥이로 자라 귀여움도 잘 떠는 남편이 이렇게 속까지 깊으니 정말 같은 남자로서 많이 부러운데요. 쓰니님 결혼 참 잘하신 거 맞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신사의 첫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집안의 구박덩어리였던 쓰니님이 못된 언니 예비신랑 앞에서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유부녀입니다. 신세 한탄하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에 글을 보낼까 하는 가여움으로 제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세 자매예요.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많고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언니는 첫아이라 부모님께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사랑받고 그 사이에 끼어 치이고 살아 서럽다는 둘째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저는 엄마 아빠에게 예쁘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유독 막내인 동생을 예뻐했고 아빠는 첫째인 언니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호칭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엄마 아빠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께서도 예뻐하는 아이였는데 유독 집에서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던 아이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약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는 애착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그 인형을 숨기고선 제가 그 인형을 찾으며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니 언니가 제 인형을 숨기는 것을 부모님도 아셨는데도 언니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니는 제가 먹을 목까지 전부 먹어버리고 비웃듯이 저를 쳐다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부모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언니가 제가 먹을 과자를 다 먹어버려서 제가 언니를 확 밀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자를 입에 가득 넣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고 언니는 울면서 과자를 뱉어냈는데 아빠가 뛰어와서 저를 끌고 방으로 가서 참 지독하게도 맞았습니다. 별의별 욕도 다 들었고요. 아빠에게 혼나는 중에 열려있는 방 문틈으로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귤을 먹으며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한참 혼나고 거실에 나와 보니 언니와 동생 엄마는 TV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다른 일도 많았지만 이때 일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집에서 네 아니요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들은 저를 소극적이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모자른 아이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쯤 저희 집 근처에 사시던 큰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집이 피난처가 된 것이었어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큰아빠, 큰엄마가 제가 집의 애물단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안쓰러워 하셨나 봐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하는 짓을 가까이 살면서 모를 수가 없었겠죠. 학교 끝나면 저는 바로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 집에 가면 큰엄마가 간식도 해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사촌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피아노 학원도 다녔습니다. 가끔 피아노 끝나고 학원에서 나오면 큰아빠가 학원 앞에 계셨습니다. 사촌 언니 큰아빠와 함께 통닭을 사서 큰 집으로 가서 통닭을 먹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큰 집에서는 통닭에 있는 다리가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다리를 제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되고 언니와 큰아빠 큰엄마에게 양보를 하는 것도 제 마음이었습니다. 커서 사촌 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제가 집에서 그렇게 구박덩어리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큰아빠 큰엄마가 사촌 언니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전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답니다. 사촌 언니도 어렸을 때였지만 제가 가여워서 저에게 그렇게 양보를 한 것이라더군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큰아빠, 큰엄마가 제 부모님이었으면, 사촌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사촌 언니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사촌 언니 대학 합격 소식에 다 잊고 집에서 신나서 소리치다가 아빠에게 미친년 취급당하며 그날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친언니는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비싼 기숙학원을 다니며 삼수까지 했는데 대학을 포기하고 결국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촌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사촌 언니가 다니는 대학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저는 사촌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애정을 쏟던 언니는 삼수까지 하고 대학을 못 갔는데 제가 그 해에 대학에 합격한 것이 부모님은 기분이 나빴던 것일까요? 제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20살이 되었으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제 등록금까지 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내내 눈치 봐가며 문제집 값을 달라고 했고요. 수능날 도시락도 큰엄마가 싸주셨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점점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부모란 인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저는 사촌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작은 아빠 정말 너무하신다고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촌 언니랑 통화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큰아빠와 큰엄마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부모님에게 도대체 왜 얘한테만 그러냐고 소리 지르시고는 저에게 당장 짐 싸라고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놀라서 멍하게 있는 제 손목을 큰엄마가 잡고는 얼른 가자 이 한마디 하시고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집을 나가는 제 뒤에서 그거 데려가서 잘 뽑아 먹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아빠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제 귓가에 맴도네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큰아빠 큰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길로 큰아빠 차를 타고 큰엄마랑 미용실에 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날부터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촌 언니와 저는 소울메이트가 되어 함께 학교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졸업도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고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큰 집에서 나와 혼자 살며 생활비를 하고 월급이 넉넉했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마음이 편하니 성격도 적극적이 되어 혼자 살며 외로움도 못 느끼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큰아빠, 큰엄마에게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큰아빠, 큰엄마는 저에게 찐부모처럼 대해주신 분들이었고, 대학 시절 등록금과 용돈도 모두 큰아빠, 큰엄마가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큰 집에 가서 제가 매달 돈을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됐다고 돈 모아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시길래 큰엄마에게 화를 내듯이 해서 겨우 알아낸 큰아빠와 큰엄마의 계좌번호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해 드렸습니다. 큰아빠 계좌와 큰엄마 계좌에 각각 50만 원씩 보냈는데 며칠 후 주말에 갔을 때 큰아빠가 엄청 저를 야단치시며 얼른 다시 가져가라고 현금으로 주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또 계좌로 송금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반복을 하니 큰아빠 큰엄마도 기권하시고 고맙다 하시며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며 같은 회사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큰아빠 큰엄마를 혼주석에 앉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를 불러앉혀 놓고는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제가 진 거죠. 제가 보내드린 돈을 두 분이 모아두셨다가 저에게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안 받겠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져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있다가 큰 집 내부 리모델링 할 때 좋은 가구들 주문해서 큰 집으로 무작정 배달시켜 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이겼네요. 정말 제가 부모 복 빼고 다른 복은 많은 사람인지 천사 같은 시부모님과 자상한 남편, 그리고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는 큰아빠와 큰엄마, 소울메이트인 사촌 언니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그 인간들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 우리 엄마 아빠인 큰아빠 큰엄마의 딸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친언니인데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만 해도 역겨운 인간들인데 내가 가긴 뭘 가냐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이해한다고 하더니
그래도 가서 다시 얘기로 잘 풀고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나에게 돈 빼먹는 멍청한 년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던 사람들과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며 어렸을 때 있던 일을 남편에게 전부 쏟아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공감해 주는 것보다 사람 좋은 척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역겨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광분을 하며 얘기를 하니 남편도 알겠다고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언니 결혼할 사람 인사 온다고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사촌 언니는 임신 중이라 걱정할까봐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눈치를 보더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러는 게 짜증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 사람들 사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저와 남편을 반가운 척하며 맞아주더군요. 언니도 저에게 남편 될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니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저에게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참 역겹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동서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와 언니, 동생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에 있고 저와 남편, 아빠라는 인간, 예비 신랑이 거실에서 있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부터 큰 집에 있었던 사실은 들었냐고 언니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언니와 부모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구박하고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내주지 않아서 큰아빠가 화가 나서 저를 데리고 간 것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이 제 허벅지를 누르더군요. 아빠란 사람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언니에게 항상 뺏기고 살았고, 언니에게 덤비기라도 하면 아빠에게 엄청 혼나고 맞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못돼 먹은 언니란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본성을 숨기고 일반인의 가면을 쓰고 사는 법은 터득했는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란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식 혼주석에 큰아빠 큰엄마를 앉게 하고 부모를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겠냐고 했어요. 어렸을 때 언니와 부모가 저에게 했던 못된 짓을 다 얘기하자면 길어서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주말마다 큰 집에 찾아가고 이 집에는 10년도 넘게 안 오다가 오늘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성을 숨기고 일반인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으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하고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다시는 안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좀 참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한이 맺혔다는데 큰 집 아니었으면 나 정신까지 병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데 당신은 그렇게 착한 척이 하고 싶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가여워서라도 그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과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필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몇 번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도 별로 받고 싶지 않고요.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가요? 계속 남편이 착한 척을 하며 그쪽 사람들과 제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남편과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분노가 올라와서 정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 찾아가서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도 좋은 시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분이시라 곧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동생과 차별해서 키운 친정엄마가 필요한 것은 쓰니님에게 요구해서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3년 차 아이 하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육아휴직 중이고요. 복직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행히 시댁이 가까워서
출근할 때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어머님이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리고 집에 와서 저희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판과 미즈넷을 즐겨봤습니다. 지금은 아이 잘 때 판을 가끔 들어가는 정도이고요. 대학생 때 남동생과 차별하는 엄마에게 대해서 글을 썼다가 베스트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해왔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엄마가 이사 간다고 돈을 보태라고 해서 싫다고 하며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친정에 아예 발길조차 안 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입니다. 둘째는 여동생이고 셋째가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막둥이인데다가 외아들이라 부모님이 남동생을 특별히 위하며 키우셨습니다. 엄마 말로는 저는 첫째라 예쁨 많이 받고 남동생은 아들이자 막내라서 예쁨 받아서 중간에 끼인 여동생이 가장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하는데 그 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려서부터 아들, 딸을 차별하는 엄마에게 서운하긴 해도 언젠가부터 웬만한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저와 여동생에게 결혼을 일찍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시집 갈 때는 10원도 못 보태주신다고 했습니다. 공부시켜줬으니 알아서 해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결혼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수를 10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은 몸만 오면 된다고 하셨었죠. 나름 엄마는 본인이 공평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동생 결혼할 때도 안 보태줄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인데 당연히 집 하나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남동생이 결혼하면 집 한 채는 물론이고 적금도 따로 부어서 몰래 쥐어줄 것이라는 것을요. 부모님이 아들, 딸을 차별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남동생을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내 힘으로 대학 다니며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데 정말 질투가 나더군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은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질투해서 동생 여행 가는 꼴도 못 보냐며 남동생은 아들이라 투자가 아깝지 않지만 저는 시집을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니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이 대답이 정말 서운함으로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평생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는 남동생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치우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저와 여동생에게만 시켰었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은 결혼해서 밥그릇 치우는 남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를 원하면서 아들은 밥그릇도 치우지 않는 남편이 되길 원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희한한 논리였네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가며 졸업했습니다. 과외로 돈을 모아 놓기도 했었고요. 엄마가 가끔 돈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과외로 모아놓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저희 집 어려운 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시작한 때에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갚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게 될 때쯤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남동생은 놀고 먹으며 대학을 다니고 여동생은 등록금은 해주는데 저만 제 힘으로 대학 학비를 충당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얘기해 온 대로 정말 저희 집에서는 10원도 안 보태주셨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 신랑과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 한 채도 못 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한 후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셔도 저희에게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가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아이 돌봐주시면 당연히 돈 드릴 것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됐다고 얼른 돈 모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미혼이고 남동생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 결혼할 때 부모님은 역시나 남동생 신혼집을 해주시고 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뭐 예상했던 일이니 많이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빌라 전세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남동생은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자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서 저희에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 신랑 보기 부끄럽더군요. 아이 태어나고 저희가 육아용품을 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제 여동생이 대부분 사줘서요. 엄마는 제가 아이 낳았을 때 병원에 와서 30만 원 주고 가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부모님 보호하에 있다가 결혼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도리겠죠. 이런 것들을 서운하다고 하는 저를 나쁜 딸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은 없네요. 한 달 전쯤에 엄마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신랑과 저는 월급으로 지출 적금을 딱 맞춰놓고 살고 있는데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해서 우리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상황을 전부 설명을 했는데도 엄마는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줬더니 매정하게 군다고 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해서 소비 지출 딱 맞춰놓고 살고 있는데 뭐가 매정하냐고 말했는데 엄마는 다른 집 딸 사위는 대출받아서 돈을 잘도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건 딸 사위가 아주 능력이 좋거나 결혼할 때 받은 것이 많을 때 얘기겠지. 라고 했더니 부모가 딸년 키워주고 공부시켜 주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냐며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별받고 자란 것도 서럽고 남동생과 비교되게 결혼 생활 시작한 것도 박탈감이 드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집들은 이런 거 아들한테 얘기하지 딸들한테 요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동생에게 다 해줬으니 이런 것은 남동생에게 요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하며 동생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누나란 게 이따위냐고 막 뭐라 하더군요.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엄마에게 따다다 했는데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남동생과 딸들을 너무 차이나게 키웠다고요. 남동생을 하도 오냐오냐 해서 걔는 누나들을 윗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남동생은 집도 받고 차도 받았는데 저는 받은 거 하나 없다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생 때 과외에서 모은 돈, 직장 다니며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도 어느 정도 모아놓았던 돈 내주었다고요. 그랬는데 진짜로 결혼할 때 엄마가 10원도 안 보태주었다고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엄마 원망하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고 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아들 며느리가 엄마 집에 찾아 나오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렵고 사위는 우습냐고 말하고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요구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딸 자식 키워봐야 다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귀하게 키운 아들 자식은 소용 있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워낙 깍쟁이 같은 스타일이라 불가능하겠지만 아들 귀하게 키워놨으니 아들 며느리 잘 끼고 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통화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아이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방에서 통화를 했고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는데 대충 통화 내용을 아셨나 봐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거실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데 눈물이 터져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만 하셨는데 그 손길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에 한 달여간 엄마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친정에 너무한 딸일까요? 친정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은 맞지만 저는 투자를 받은 것이 없어서 돌려줄 배당금도 없고 남동생은 투자한 것이 많으니 배당금은 그쪽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매정한 생각일까요? 신랑은 그 돈 해드릴 테면 해드리라 하는데 돈도 없지만 있어도 엄마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못된 딸이라고 욕먹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자를 받은 것이 없으니 줄 배당금이 없다는 쓰니님의 생각, 틀린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쓰니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